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러다 민준 씨 정말 죽어요.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버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몰래 홈캠을 설치해 아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녹화된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반찬에서 검출된 독국물. 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던 사람이 독을 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는 새벽 4시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찌뿌듯하고 목이 마른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쪽에서 끽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지은이 반찬통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민주는 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지은은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반찬이 상한 것 같아서요. 상했다고? 냄새도 안 나는데? 비린내가 심해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은이 갈비찜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그렇게 쉽게 버리다니 평소 아껴 먹던 지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내가 한번 봐볼게. 민준이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상했어요.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지은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씻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을 마신 후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하면서도 어젯밤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주신 갈비찜 잘 먹었어요.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 보여서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는데. 정숙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반찬이 상했다고 버렸어요. 뭐라고? 어제 아침에 만든 건데 어떻게 상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마 냉장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민준이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일부러 버린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설마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주는 아내를 변호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 의심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주는 지은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미밥과 나물 반찬들로 차려진 건강한 식단. 평범해 보였지만 민주는 여전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심심하네. 어머니가 주신 김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민준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김치는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안 좋아요.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지은의 담담한 말에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또다시 두통을 느꼈습니다. 요즘 자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무기력함도 계속 있었습니다. 또 머리 아파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요즘 계속 그래. 회사 일이 스트레스인가 봐.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지은은 민준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걱정했습니다. 그래야겠네. 내일 병원 예약해 볼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은이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주 일요일
어머니가 또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지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보, 반찬 상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또 반찬 보내줬네. 민준이 반찬통들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지은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그 차가운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지은은 반찬통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뒤따라가며 지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잘 보관해야겠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 부엌에서 또다시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이 고무장갑을 끼고 반찬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와 장조림까지 버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의 반찬을 일부러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반찬을 버린 후 쓰레기 봉지를 이중으로 포장했습니다. 마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듯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민주는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지은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과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초소형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배송지는 회사로 설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홈캠이 회사로 배송된 날 민주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택배를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동전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펼쳐보니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민주는 혼자 속으로 다짐하며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은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거실 식탁 근처 지은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각도에 홈캠을 부착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는 민준의 숨겨진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인 정숙이 또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정숙이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서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 이 갈비탕은 한우로 우린 거니까 꼭 먹어야 해. 정숙이 지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민준에게만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민준에게는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요즘에는 인사도 성의 없이 하네. 정숙이 지은을 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숙이 돌아간 후 지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반찬통을 받아든 지은은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갈비탕이 맛있겠네. 민준이 일부러 말해봤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드세요. 지은이 반찬통을 베란다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주는 지은이 반찬을 베란다 박스 안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민준의 마음속에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민준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요? 지은이 당황하며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민준이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지은은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잠든 후 지은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때 홈캠 화면에는 지은이 반찬통을 꺼내 작은 멸균 용기에 갈비탕 국물을 조심스럽게 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3시 민주는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다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뒤에 몸을 숨긴 민주는 휴대폰으로 홈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고무장갑을 끼고 갈비탕을 쓰레기 봉지에 쏟아넣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장조림도 함께 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민준 씨 정말 죽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쓰레기를 버린 후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나야. 독성 검사 결과 언제 나와?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홈캠에 녹음되었습니다. 남편이 또 그 음식을 먹었어. 이번엔 갈비탕이었는데 복통이 심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성 검사라니 어머니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말인가? 응,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게. 꼭 연락해줘. 지은이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태호라는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서 태호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의 남편 김민준입니다. 아, 민준 씨. 지은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침중했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1시간 후 민주는 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지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식품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태호가 검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반찬에서 비소가 검출됐어요. 비소는 중금속 독성 물질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은 아니에요. 서서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느끼는 두통과 피로감이 비소 중독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회색 가루도 발견됐어요. 성분을 분석해보니 부적을 태운 제였습니다. 민주는 과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아파야 어미 곁에 붙어 있지.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말이 심각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이가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요. 민준 씨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태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구나.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장을 보고 돌아오자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지은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태호를 만나고 왔어. 모든 걸 알았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였구나. 어머니가 독을 탄 음식을 주는 걸 혼자서 막아준 거였어. 민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 지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지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베란다에서 정숙이 보낸 택배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 핀 부적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간질 비방 아들 곁에 묶어두는 법.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정숙의 칠순 잔치날까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태호에게 부탁해서 독성 검사 보고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공증을 받았고 정숙의 녹음기에서 발견한 무당과의 통화 내용도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민주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잔치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깜짝 선물? 뭔데? 정숙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이미 수많은 친척들과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최고급 한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승리자의 듯한 여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숙이 자신의 자리에 따로 갈비찜을 세팅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김없이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민준아, 엄마가 특별히 만든 갈비찜이야. 다른 사람들 것과는 다르게 정성을 들였어. 정숙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갈비찜이 있습니다. 민준이 갈비찜 접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갈비찜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아주 특별한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긴장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민준아,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만드신 건데 아들 주기 전에 먼저 드셔보셔야죠. 민준이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네가 먹어. 정숙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안 드세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모든 눈이 정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 그릇을 쳐내며 붉은 양념이 하얀 한복 치마를 더럽혔습니다. 이 패륜아, 어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숙이 소리쳤고 연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민준과 정숙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죽였습니다. 그때 민준의 신호를 받은 태호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독극물 성분 분석표가 나타났습니다. 비소 검출 농도 0.5mg kg. 스피커를 통해 정숙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님, 약은 저번보다 더 독하게 지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딴 데 가지 말고 내 곁에만 있게요. 하객들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말한 사랑입니까?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민준이 절규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울음이 섞였지만 단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정숙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산다. 나 죽네. 정숙이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회장에는 공포와 혼란이 퍼졌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고 바로 구급차가 도착하여 정숙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지극히 건강하시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정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팔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아픈데. 정숙이 의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공기가 안 좋아. 집으로 갈래? 정숙이 황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침대에 누워 곡기를 끊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화병 나서 죽게 생겼다. 정숙이 가족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숙은 수척한 척 찍은 셀카를 SNS에 올렸습니다. 내 죄라면 자식을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다. 가족 단톡방에는 민준 부부를 매도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폐륜한 아들이 칠순 잔치를 망쳐놨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했다. 회사 게시판에도 익명 글이 올라왔습니다. 폐륜한 직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민준이 어머니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상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 이게 뭔 일이야?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부장님, 사실은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 같아.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기 발령이야. 민준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하나의 거짓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일단 엄마한테 가서 빌어라. 엄마가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아버지도 진실을 모르세요? 어머니가 저에게 독을 탄 음식을. 그만해.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증세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끝까지 싸울 거야. 민준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지은을 돌봤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병실 속에서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나야. 오빠 어머니 일로 난리가 났다면서요? 진짜예요? 여동생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모든 게 사실이야. 그런데 부탁이 있어. 뭔데요? 집에 설치한 반려견 감시용 CCTV 비밀번호 좀 알려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비밀번호는 1234예요. 그런데 왜요? 고마워. 나중에 설명해 줄게. 민주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여동생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시댁 CCTV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침대에서 죽어간다던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양푼 가득 비빔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족발뼈를 뜯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민준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그토록 죽어간다던 사람의 모습인가? 이 사실이 그저 상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정숙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 설계사님이죠? 사망보험금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제가 화병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들이 불효해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3억? 그것밖에 안 돼요? 민준이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불효하면 보험금이라도 두둑이 받아야죠. 정숙의 말에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어간다고 했던 이 여자가 이제 보험금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마친 정숙이 이번에는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당님, 이번에는 며느리년한테 살을 날리는 구판을 집에서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년이 사고 나서 다치게 만들어주세요.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숙의 악독함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몰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뒤집어졌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좋아요. 정숙이 통화를 마치고 족발을 다시 뜯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장면을 화면 녹화로 저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숙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즉시 녹화 파일을 편집해서 가족 단톡방에 전송했습니다. 죽을 병 걸려 누워 계시다던 어머니의 현재 모습입니다. 보험 사기와 며느리 살해 모의 현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보낸 후 민주는 회사 게시판에도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숙이 활동하는 산악회 밴드에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영상이 전송되자마자 정숙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을 뜯던 정숙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정숙이 족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는 즉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집안에서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며느리를 저주하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주소는. 한편 영상을 본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정숙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저예요. 근데 왜 오셨어요? 정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고추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및 독극물 사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픈 사람이에요. 정숙이 발뺌했지만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바닥에 족발과 비빔밥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죽어간다고 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이게 뭐야? 여보,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무당과 구판 얘기까지 다 들었어.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무당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살 날리는 날 마이너스 내일 오후 3시. 넌 내 아내도 애들 엄마도 아니야. 아버지가 절규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정숙은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진짜 끝났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됐어.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지은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전하겠네요. 응. 더 이상은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3일 후 정숙은 독극물 사용, 보험 사기 미수 공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숙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숙에게 위자료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는 법원에 정숙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숙은 시골의 낡은 단칸방으로 떠났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 부부 때문에
이 꼴이 났다. 정숙이 중얼거리며 초라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숙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는 해제되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료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민준이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지은과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동네를 떠나 새로운 도시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냈던 가구들은 다 버려요. 지은이 정숙이 선물했던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야겠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민준과 지은은 정숙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새 집에서는 과거에 불행했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고생시켰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민준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후 민준은 스타트업에 지원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민준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왜 나오셨나요? 가족 문제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 키워나갈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민준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직접 재배하며 건강한 식재료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한 반찬을 차릴 수 있겠어. 지은이 상추 모종을 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부부는 태호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지은이 재배한 채소로 만든 건강한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얼굴색이 정말 좋아졌네요. 태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독이 든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회사에서 승진 후보까지 올랐어요. 민준이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집들이가 끝난 후 지은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지은의 말에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민준이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것만 먹이자. 지은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뱃속 아이의 태명을 건강이로 지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민준이 지은의 배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끔찍했던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홈캠이 우리를 구해준 셈이네.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민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민준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업무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김 팀장님, 다음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주세요. 대표가 민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 정숙의 악행이 오히려 민준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지은은 건강한 임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검진 결과도 모두 양호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아기네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은이 안도하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서 민주는 매일 아침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건강아 아빠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민준의 목소리에 태아가 반응하듯 지은의 배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은이 행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민주는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을 불러들였습니다. 팀장님, 검진 결과가 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민준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민준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소 노출로 인한 장기적인 간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문제없지만 수년간 축적된 중금 속의 영향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걱정할까봐 혼자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지은이 민준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민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민준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병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된 화면을 발견했습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에 빨간 글씨로 비정상 판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은이 결과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민준 시간 검사 결과 좀 봐줄래? 어떻게 된 거야? 수치가 이상해. 사진 찍어서 보낼게. 태호가 결과지를 확인한 후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비소 중독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병원 검사 결과 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럴수록 함께 해결해야죠.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니? 외삼촌이다. 민준이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아들 때문에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일 점심시간에 회사 앞으로 갈게. 외삼촌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정숙의 남동생이 민준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숙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
어머니잖니 그러니까 용서해라. 외삼촌이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증거는 조작된 게 아니에요. 증거는 조작된 거고 피를 나눈 모정마저 거부하는 페륜나구나. 외삼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서 들은 바로는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했다던데. 외삼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숙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잊혀가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간 수치가 더욱 악화된 듯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건강과 아기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결해 볼게요. 뭘 어떻게? 외삼촌의 과거를 조사해 볼 거예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지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인터넷을 통해 외삼촌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외삼촌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출산이 코앞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내 유일한 보물이야. 민준이 지은의 배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외삼촌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외삼촌이 과거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네. 지은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외삼촌은 5년 전 부동산 투자 사기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한 후 지은은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삼촌과 어머니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세요.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님인 정숙 씨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지은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의 재산 상속 포기 각서도 발견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요? 외삼촌이 누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외삼촌이 와서 동료들한테 떠들고 갔어. 이제 끝날 거예요. 지은이 탐정 보고서를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외삼촌의 채무 증명서예요. 어머님에게 3억 원을 빌렸대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 포기 각서까지 있어요. 그럼 외삼촌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맞아요.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민주는 외삼촌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의 빚 문제와 어머니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외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외삼촌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외삼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간 손상 사실을 지은에게 완전히 털어놨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해요. 지은이 태호에게서 받은 한방 보조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꾸준히 드세요.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대요.
지은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식재료로 민준을 위한 특별한 해독식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마늘 등 간의 좋은 음식들을 매일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의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요?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분이 잘 돌봐주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은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 병원 가요. 병원에서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들의 이름을 민강으로 지었습니다. 영리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민강아 아빠야. 민준이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산 후 민준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지은의 회복을 돕고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며 가정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도 종종 찾아와 손자를 돌봐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너희 가정을 보살피게 되어 다행이다. 아버지가 민강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회사에서도 승진했습니다. 지은은 육아 중에도 건강한 가족 식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의 치유 효과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강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 민강이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지은은 민강의 첫 돌잔치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민강이 돌이네. 지은이 아기 한복을 입힌 민강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와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민강아, 삼촌이 왔다. 태호가 민강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잡이 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강이 기어가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나 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민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은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저를 살려준 은인이자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지은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민강의 돌 선물로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이유식 키트를 꺼냈습니다. 민강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특별히 준비했어. 고마워, 태호야. 지은이 선물을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던 민준이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시골 마을에서 미신 행위를 하다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보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사에는 정숙의 단칸방 주변에 검은 가루와 낡은 부적이 버려진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집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단절한 게 정말 다행이야. 지은이 민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정숙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은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가족 식단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기 이유식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지은이 카메라 앞에서 밝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여드릴게요. 댓글에는 감사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민준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민강이가 정말 빨리 크네. 아버지가 손자를 안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만든 장난감이에요. 아버지가 나무로 깎은 자동차를 민강에게 보여줬습니다. 고생하셨을 텐데.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주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의 신뢰도 회복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후배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지은과 민강이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 민강이 옹알이를 하며 민준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 민강을 안으며 뽀뽀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민강이 그린 듯한 행복한 우리 집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림 위로 비쳤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 민준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함께 앉아 따뜻한 밥상을 나눴습니다. 민강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 안전해. 민준이 출근 전 지은과 민강에게 입맞춤하며 매일 아침 건강한 가족을 지킬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독이 든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사랑이 담긴 현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은 그리고 아들 민강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집 거실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민준과 지은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때 진짜 가족이 탄생합니다. 독이 든 음식 대신 사랑이 담긴 밥상, 비뚤어진 소유욕 대신 건강한 보살핌, 의심과 감시 대신 신뢰와 소통.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